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내년 국세는 320조 원이고 정부 지출은 610조 원이다. 국가 채무는 크게 증가하여 심히 우려되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경쟁은 과관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경제의 8월 14일자 사설에 따른다면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610조 원에 달하는 초슈퍼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다음 달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보아야 하겠지만은 대통령과 여당이 동시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 편성을 주문하고 있어 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국민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확장 재정은 필요하지만은 증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하지만은 당정이 검토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두 차례 선거를 앞두고 더 퍼붓기 위해서 세입 규모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계했다는 의심을 살만합니다. 세입 예산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국세인데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을 최근 5년 새 최대 폭인 12.8%나 증가한 320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수출 호조와 집값 급등 등으로 내년도 법인세와 부동산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여당은 이를 근거로 지출을 9.3%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반기 들어 소비 심리가 꺾였고 반도체 등 수출 상황도 낙관하기 어려워 국내외에서 경고음이 잇따라 울리는 상황입니다. 부동산과 증권시장 역시 지난해만 못해서 내년 세수를 장담할 수 없는데도 세출부터 역대급으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방만한 재정 운영은 문정부 들어 크게 심했습니다. 문정부 들어 4년간 국세 수입은 268조 원에서 284조 원으로 6.0% 증가에 그친 반면에 세출은 30%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전 추가 경정 예산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기금 수입 등 다른 세입도 있지만은 이 간격이 커지는 만큼 나라 빚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내년에 국가 채무 뒤완은 1,000조 원을 훨씬 넘길 판입니다. 이도 국가 간 비교 지표로 보는 일반 정부 부채 D2로 보면은 이보다 훨씬 더 높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 부채 가속에 대해서 국제통화기금 즉 IMF와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경고를 했습니다. 또 무분별한 확장 재정을 견제할 법적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에만 1차에서 4차 추경으로 66조 8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차는 11조 7천억 원, 2차는 12조 2천억 원, 3차는 35조 1천억 원, 4차는 7조 8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512조 3천억 원과 합산한 총 지출 예산 규모는 579조 1천억 원입니다. 4차례 추가 경정 예산으로 인해서 늘어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1.5%나 됩니다. 특히 지난해 총지출 예산은 올해 본예산 555조 8천억 원을 23조 3천억 원이나 넘어섰습니다.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한국
합한 뉴딜 예산 21조 3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금년에도 민생지원과 고용대책, 방역대책 등을 이유로 벌써 두 차례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49조 8천억 원을 정액했습니다. 1차 추경 14조 9천억 원, 2차 추경 34조 9천억 원 등입니다. 특히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은 지난해 3차 추경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178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희망회복자금 4조 2천억 원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손실보상지원법 시행에 맞추어서 1조 원, 긴급자금대출 6조 원 등 총 11조 2천억 원 규모의 피해회복 지원 자금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두 차례 추경을 합한 올해 총 지출 예산은 605조 6천억 원으로 이미 6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한 차례 더 추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올해 총 지출 예산은 600조 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 살림도 수입을 고려해서 지출을 해야 합니다. 이를 못 지키면 가정은 파탄이 납니다.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일본이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로 국가 채무가 폭증한 사례를 고스란히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당국은 나라 곳간 지킴이로서 본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미래를 위한 지출 항목과 선거용 선심성 항목을 꼼꼼히 가려내는 것은 기본입니다. 최근 한국경제 논설실에서 대선 주자들의 재원 제시를 하지 않는 퍼주기 포퓰리즘은 공약을 넘어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는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는 끝내 경기도민 전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밀어붙였습니다. 경기도민의 경우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도 1인당 25만 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형평성 위배는 아닌지, 재정 낭비는 아닌지, 대선용 매표 행위는 아닌지 숱한 의문에도 이 지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재정 여건이 좋다고 자기 멋대로 국민 세금을 뿌려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는 생각지 않고 선거표만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사는 대통령이 되려면 원희룡 제주지사와 같이 경기지사 자리부터 사퇴하고 선거운동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가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한국경제논설실에서 지켜보는 선거 캠페인은 고역이라고 했습니다.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어 보이지 않는 엉터리 주장이 많고 무책임, 포퓰리즘, 마구잡이 흑색 비난 선전은 언제쯤이나 없어질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의 초점이 이른바 대권 주자들 일거수일투족에 쏠리니 논설실에서는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모처럼 한국경제논설실에서 발음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여야 정당은 정권 연장에만 목매달지 말고 진정으로 국가 장래를 생각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